으로는 중국에서 뭐 요즘 조금이라도 영상업계의 뭐 글로벌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아마 다 아실 텐데, 우리가 극장에 가서 뭐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SF 영화를 봐도 요즘은 제작자 크레딧에 보면은 중국 회사들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중국의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한국 영화 투자 배급도 담당하시고 또 SF 프로젝트도 진행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한희주 PD님 모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F 스토리의 영상화, 그중에서 중국 영화계의 원작 발굴 및 투자 동향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한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세션 2에서 방금 전에 이어졌던 글로벌한 컨퍼런스였던 세션 2에서 아시아 SF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윤용주 PD님을 통해서 한국의 SF 시리즈의 제작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저는 다시 시선을 아시아 시장으로 옮겨 중국 영화계의 SF를 포함한 스토리의 영상화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의 창작자와 스토리텔러들이 중국에서 또 더 나아가 아시아 시장에서 본인의 IP를 어떻게 영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러한데요. 간략하게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IP의 기획 개발과 제작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만 10년 정도, 만 10년이 조금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죠. CJ ENM 중국 법인에서 영화 마케팅을 통해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이후 2015년도에 중국 로컬 회사 알리바바라는 회사에서 설립한 영화 투자 배급사인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약 4년 정도 중국 및 한국과 헐리우드 합작 영화의 기획 개발, 제작, 투자, 또 수입 배급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는 모 회사인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기획 컨텐츠의 개발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소규모 스튜디오로 설립하는 제도를 통해서 제작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현업에서의 경험은 이후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 영화계에서 포착된 두 가지 장면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마도 이 PPT 자료를 함께 보고 계실 줄 아는데요. 최근 중국의 OTT 플랫폼의 라인업 발표회에서 소개된 중국의 유명한 소설 작가님의 동명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너는 나의 영광이라는 이제 OTC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근데 중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배우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 주인공은 디리러바라는 이제 주연이고, 또 양양이라는 주연 배우가 함께 커플로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문화 콘텐츠 팬들에게 화제가 됐었던 건데요. 사실 이 최근에 있었던 이 어떤 발표회에서의 제가 포착한 지점은, 중국도 현재 뭔가 영상 콘텐츠, 예를 들어 극장용 상업 영화 그리고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원작을 통해서 원작을 각색해서 영상화하는 것이 너무나 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방향은 최근 3, 4년간의 급속도로 발전된 부분인데요. 이 지점이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보이시는 이 감독은 중국 영화 중에서 이제 당인과 타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 영화로 개발이 되었고 1, 2,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러니까 2월, 중국에서 가장 피크 그 성수기가 2월 그 설날 춘절 기간인데요. 그때 당인과 타만 3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사전 예매율이 한국 돈으로 500억 정도,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3억 위안의 사전 예매 매출을 일으켰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24일부터 모든 극장 상영이 셧다운이 되면서 이 영화는 아직 중국에 개봉을 못했는데, 그 감독 이름이 천스청이라는 감독인데요. 천스청 감독이 제목부터 우주입니다. 우주의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를 바로 다음 달 9월 26일 날 크랭크인하고 모든 전 과정의 촬영을 IMAX 카메라로 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영화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 활동하는 젊고 재기발랄한 중국 감독들이, 게다가 좀 유명한 감독들이 더 SF로 몰려가고 다양한 장르로 움직이는 하나의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중국 영화와 드라마 전 영역에 걸친 스토리 IP의 영상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장르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SF 영화로의 활발한 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SF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영화계 SF 스토리 발굴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 영화계에서 SF 영화가 이렇게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 방금 세션에서 들으셨듯이 유랑지구라는 성공적인 작품으로 인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위주로 제가 잡아봤고 그 이전에는 이제 2018년과 2015년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먼저 SF 문학이라는 하나의 어떤 원류가 더 깊게 뿌리를 내렸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 판이 바뀌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별히 유랑지구는 원작자이신 리추신 작가님이 2014년도 아까도 2015년 말씀하셨는데 그때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유랑지구라는 IP 소설이 이제 영화될 것이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작년 2월달에 개봉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하오징팡이라는 작가님이 있는데요. 1984년생이시고 베이징 옆에 있는 이제 천진이라는 곳 출신이신데요. 이분의 작품들도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되었죠. 인간의 피안이나 뭐 접는 도시 그리고 고독 깊은 곳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분의 그 접는 도시 폴딩 시티라는 그 소설이 휴고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도 현재 중국에서 프리프로덕션 기간에 있고 아마도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유랑지구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었지만 또 크레이지 에일리언이라는 링하오라는 감독님의 작품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같은 시기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중국의 극장 산업은 거의 6개월 정도 셧다운이 됐다가 7월 20일부터 회복했는데 그래서 이제 속속들이 기존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늘에서 UFO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편인데 이것도 옴니버스 영화의 한 SF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뭔가 중국 로컬적인 요소와 또 UFO라는 어떤 신선한 소재의 결합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이제 착성자라는 제목의 장소백 감독의 영화도 2020년에 개봉 예정인데 이 영화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초에 거의 불과 2주 정도 전에 중국에서 영화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국가전영국인데요. 국가전영국과 또 중국과학협회에서 중국 SF 발전 촉진을 위한 10대 재원이라는 지원책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앞으로 더더욱 SF라는 장르를 여러 방면에서 더 이렇게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크리에이터나 특히나 이런 어떤 SF에 대한 열정이 있는 영화인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가와 또 감독들이 더욱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세션 2에 나왔던 삼체라는 작품은 현재 이제 제작이 여러 이유로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것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폴딩 시티 말씀드린 바 있고 이렇게 좀 SF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중국의 IP,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P 지적 재산권이죠. 뭐 스토리 I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IP가 영상화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다루어 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페이즈 1이라고 놓고 이제 IP의 영상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서 IP 경쟁,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쉽게는 뭐 2, 3억은 기본이었고요. 많게는 15억 한국 돈으로 뭐 그렇게 하나의 소설이나 웹툰의 IP 가격이 거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산업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초반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고 거기 안에서 생겨나는 버블 현상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한 프레이즈가 지나면서 내가 IP를 비싼 거를 제작자나 혹은 투자사 입장에서 비싼 IP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객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하면서 결국 IP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각색과 그리고 그거를 창작해내는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의 소설이나 성공한 웹툰이나 혹은 그런 기초적인 원시적 IP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과 노하우들이 쌓여가고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 더 웰메이드된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고만 작가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소설은 거의 대부분 다 드라마화가 됐고 드라마하고 나서도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OTT 사이트 뭐 요후쿠나 텐센트나 아이치 이런 OTT 플랫폼에서 다 뷰수가 엄청난 억대의 뷰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창작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내 소설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고려를 하고 그러한 컨셉을 잡고 전체적인 생명줄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캐릭터 설정을 하고 어떤 식의 세계관을 가져가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저는 조금 더 발전된 페이즈 2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IP의 유니버스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신문화 창조라고 하는데요. 어떤 뉴 컬처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시기이고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크파라는 게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과거에 유명했던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FPS 게임을 이제 한국의 모 게임사에서 개발을 해서 중국에 퍼블리싱을 했고 중국에서 텐센트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퍼블리싱을 하면서 결국 그 IP를 가지고 게임의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고 지난 7월에 온라인 됐는데 16억 뷰 이상의 어떤 누적 뷰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현재 가장 유명한 20대 남자 배우 2명을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재들을 더 이상 어떤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로 나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유의 허시엔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는 영화 감독, 상업 영화에서 성공한 감독이 전체 연출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영화의 톤 앤 매너나 그런 룩이 나올 수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크로스한 그런 협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작품도 원래 만화가 원작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SF 장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영상화의 과정은 하나의 IP 비즈니스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좀 중국 시장과 SF 장르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의 변주에 대한 시장의 개화를 말씀을 드렸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하시고 또 크리에이트 하시는 어떤 창작자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을 넓게 확보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또 자신의 컨텐츠를 더 널리 알리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존의 그럼 한국의 IP들은 어떤 식으로 중국과 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PPT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영상화 완성된,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이었죠. 이미 다 나온 영화를 보고 영화의 만듦새나 또 영화의 흥행을 보고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영화는 중국 시장에도 먹힐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갖고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가 가장 좀 입문이 혹은 시초가 되는 합작의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또 한국의 그 영화들이 중국에서 리메이크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또 수상한 그녀, 뭐 베테랑, 또 블라인드, 뭐 숨바꼭질 스물, 위대한 소원, 미싱 사라진 여자, 너의 결혼식, 도어락 등등 이 밖에도 수많은 한국의 상업 영화들이 중국에서 또 중국의 배우들과 중국의 감독들과 함께 중국 영화로 탄생을 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시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완성된 시나리오의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동일한 시나리오를 한국에서도 찍고 중국에서도 찍는 방식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극한 직업이죠. 그래서 극한 직업이 한국에서 역대 2위를 할 만큼의 큰 흥행을 했는데 그 동일한 시나리오가 이제 중국에서도 6개월 먼저 제작이 돼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그게 제목이 비밀경찰 랍스터 카브로 한국에서도 VOD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양국에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겠죠. 그래서 작가와 같이 중국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혹은 중국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싶다라는 투자사와 제작사들이 작가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계약을 통해서 중국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코스트,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한 OTT 회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위탁해서 제가 한국 작가님과 중국 작가님과 함께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한국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큰 니즈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원작 IP 자체의 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원시적 IP로 선점하는 추세인데 직접 원작 IP가 진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창작자는 그 아이디어를 웹소설 혹은 웹툰으로 먼저 제작을 하시죠. 한국에서도 아까 세션 2에서 이제 양호석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철비도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을 통해서 먼저 카카오 페이지 같은데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화 되었듯이 이렇게 하나의 IP를 밸류 체인화해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원시적인 소설이나 웹툰으로 개발을 한 뒤에 그거를 다시 영상화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편 영화로도 가능하고요. 웹 영화, 좀 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웹 영화, 또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 이런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일종의 IP를 인큐베이팅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법 내지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IP, 즉 원천 컨텐츠를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컨텐츠로 또 아시아 전체의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원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스토리는 킹이라고 하죠. 스토리 이즈 킹. 정말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유랑지구에서도 꿔판 감독님이랑 꽁걸 프로듀서가 얘기하기를 정말 자기네들은 유랑지구라는 스토리가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개발에 큰 힘을 들였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원천 콘텐츠가 만약에 스토리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관객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외형이 화려해도 충분히 이미 중국 관객들도 정말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스토리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언어의 장벽도 없고 국가의 장벽도 없고 아시아라는 시장 전체에서 또 우리 한국이라는 정말 그 창작력이 풍부하고 또 상상력이 있고 굉장히 스토리텔러적인 기질이 있는 한국인이 어떤 작가로서 정말 이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스토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작 작가분과도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스토리를 웹툰이나 웹소설 등으로 중국에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 개발을 한 뒤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투자자가 있고 제작사가 있잖아요. 또 감독들이 있을 테고요. 그럼 좋은 스토리는 있는데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 포장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프로듀서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문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들이 봤을 때 바이어에게 가장 좋은 거를 셀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윤색을 하는 것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칭 덱이라 그래서 뭔가 하나의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이거를 피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뭐 레퍼런스 영상을 쇼리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중국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예를 들어 최근에 SF가 인기다. 그럼 SF 장르를 가지고 중국으로 나가는 게 하나의 그런 현지의 니즈에 좀 더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거고요. 그래서 퍼블리싱 현지에서 그 어떤 IP를 퍼블리싱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와 투자사 또 감독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스토리를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또 어떤 함께 일했던, 협업을 했었던 그런 동료들에게 이제 이런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알려주고 피칭하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사, PD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더 손쉽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 위챗에서 이제 한국의 스토리를 피칭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설, 웹툰, 중국도 그런 유명한 웹소설, 웹툰 퍼블리싱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다 어떤 한국 컨텐츠를 제공하는 루트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소개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작가님의 작품이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IP로 한번 이제 소개가 되면 그러면 그 자체로 인지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가 생기겠죠. 어떤 고객들의 예를 들어 소비자들, 유저들의 데이터 어느 정도 읽었다라고 하는 뷰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게 또 다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IP를 그냥 단순히 웹소설을 웹소설로 번역해서 퍼블리싱하는 게 끝나면 영상화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IP를 이제 트리트먼트로 만듭니다. 이거는 작가와 함께 또 협업을 하고요. 그래서 뭐 20부작이면 20부작짜리 트리트먼트를 만들고 그리고 초기 1화, 2화 대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서 할 때는 당연히 한국 작가님과 중국 작가님을 함께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팀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중국 감독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감독의 제작사에서도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제작사에도 피칭을 하는 그러니까 패키징을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는 이거를 초기 기획개발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많이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피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는 어쨌든 제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고 좋은 원작이 너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와 아이템, 좋은 컨텐츠들이 중국을 더 많이 이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보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쌓았던 어떤 작은 경험 그리고 작은 노하우들 이걸 통해서 좀 한국의 창작자들을 좀 더 밀어드리고 좀 그분들이 좀 넓은 또 중국 시장에서도 더 활개를 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보여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 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리주 PD님 아주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런데 이따가 토크 시간에 또 청하도록 하게요.